여러분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?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현미경으로도 직접 볼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대체 우리는 어떻게 원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줄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풀어줄 정말 신기한 기술, X선 회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이 X선 회절이 대체 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이 5가지 순서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.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인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과학계에 정말 엄청난 혁명을 가져온 순간이었죠. 이 발견이 왜 그렇게 대단했냐면요. 당시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2가지 큰 수수께끼를 한 방에 풀어버렸거든요. X선이 대체 정체가 뭘까 하는 것과 물질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거요. X선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동시에 원자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까지 얻게 된 거죠. 정말 일석이조였어요. 자,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.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사진 있죠. 그게 10의 마이너스 3제곱 밀리미터 정도를 본다고 하면 X선 회절은 무려 10의 마이너스 7제곱 밀리미터까지 봐요. 와,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무려 10,000배나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이란 축구장 전체를 비교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. 드디어 우리가 원자 하나하나의 배열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. 아니, 그럼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걸 볼 수 있다는 걸까요? 그 원리를 알려면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바로 X선과 결정입니다. 생각보다 간단하죠? 결정 격자, 말이 좀 어렵죠? 근데 이거 그냥 아주 잘 정리된 과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나무들이 전부 일정한 간격으로 완벽하게 줄지어 심어져 있잖아요? 결정 속에 있는 원자들도 바로 그 나무들처럼 3차원 공간에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. 자, 이 규칙적으로 중렬된 원자 과수원에 X선을 딱 쏘면 어떻게 될까요? X선이 원자 하나하나에 부딪히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겠죠? 이때 흩어진 X선 파동들이 서로 막 겹쳐요. 그러면서 어떤 방향으로는 파동이 더 세지고 어떤 방향으로는 약해지면서 아주 독특한 무늬, 즉 패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. 이 간섭 패턴이 바로 그 물질만의 고유한 지문이 되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사람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. 그것처럼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이라면 저마다 전부 다른 자신만의 원자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절대 똑같은 게 없어요. 자, 그럼 이 원자 지문을 어떻게 찍어내고 읽어낼까요? 이때 등장하는 장비가 바로 회절 분석기라는 기계입니다. 이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. 먼저 알고 싶은 물질을 가루로 만들거나 해서 기계에 딱 넣어요. 그리고 X선을 쏘는 거죠. 그러면 시료가 빙글빙글 돌고 X선을 감지하는 검출기도 같이 움직이면서 각도별로 흩어져 나오는 X선이 얼마나 센지를 꼼꼼하게 다 재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 측정값들을 쫙 모아서 하나의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죠. 바로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. 회절 패턴이라고 부르는 그래프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솟아오른 부분들이 있죠. 이 피크들이 어느 위치에 얼마나 높이 솟아 있는지가 바로 그 물질의 정체를 알려주는 핵심 정보, 즉 지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되는 거예요. 좋아요. 이제 우리 손에 미지의 물질에서 찍어낸 원자 지문이 있어요. 그럼 이걸로 어떻게 범인 잡듯이 이 물질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? 한번 보시죠. 과학자들에게는요, 말하자면 전과자 지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어요. 분말 회절 파일, 줄여서 PDF라고 부르는데요. 여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수십만 가지 물질들의 원자 지문이 전부 다 저장되어 있는 거대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우리가 어떤 하얀 가루에 지문을 찍었더니 가장 강한 피크 3개가 2.82, 1.99, 1.63 이 위치에서 딱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쫙 검색해 보는 거죠. 그랬더니 이 지문 염화나트륨, 즉 소금이랑 완전히 똑같은데? 하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내가 가진 지문이랑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문을 그냥 비교만 해보면 이 미지의 물질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. 정말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우아한 방법이죠? 그런데 X선 회절이 단순히 이 물질은 소금이다
이렇게 이름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. 이 패턴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숨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그 패턴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요. 물질을 이루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, 이걸 결정립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결정립의 크기까지 알 수 있어요. 신기하죠?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알갱이의 크기가 달라지면 회절 패턴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? 자, 먼저 결정립이 아주 클 때예요. 굵은 소금 알갱이처럼요.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몇 개의 선명한 점으로만 패턴이 나타나요. 왜냐하면 회절에 참여하는 결정알갱이 수가 적기 때문이죠. 그러다가 결정립 크기가 좀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회절에 참여하는 알갱이들이 많아지니까 점의 개수도 이렇게 확 늘어난 걸 볼 수 있죠. 여기서 알갱이가 훨씬 더 고와지면 이제는 점들이 너무 많아져서 서로 막 연결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점선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고리, 즉 링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죠. 그리고 마침내 결정립이 밀가루처럼 정말 고와지면요. 셀 수 없이 많은 알갱이들이 모든 방향으로 X선을 흩어버리면서 이렇게 완벽하고 매끄러운 링 모양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와,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이게 끝이 아니에요. X선 회절은 물질의 정체를 밝히고 알갱이 크기를 보는 것 말고도 정말 많은 일을 해요. 재료가 내부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, 온도가 올라가면 얼마나 늘어나는지, 결정이 얼마나 완벽한지, 그리고 심지어 원자 하나하나가 정확히 어디에 박혀 있는지까지 거의 재료과학계의 만능 맥가이버 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X선 회절은 100년도 더 전에 발견됐다고 해서 무슨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옛날 기술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우리가 쓰는 물건들을 더 좋게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기술인 거죠. 더 강한 합금, 더 효과적인 신약. 앞으로 우리가 이 원자지문을 계속해서 해독해 나간다면 또 어떤 놀라운 미래 기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?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잘 보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